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으며 현재 어떻게 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꿈을 향해 달려갈 것인지에 대해 자유롭게 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책 쓰기를 통해 자신의 재능이 개발되고 자신이 성장하게 된다면 자기 개발서를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 책 쓰기의 주제를 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자신이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일과 연관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장인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 관해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가장 그것에 대해 잘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신의 업무를 바탕으로 책을 쓰게 된다면 그리고 내용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고 전문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필요한 정보, 즉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나 지식, 철학, 삶의 노하우 등을 전전하여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5년 후의 저자인 하우석 교수도 자신의 전문 분야에 관한 책을 쓰고 자신의 인생을 브랜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현재 흥미롭고 배우고 있는 것이라든가 즐기고 있는 것을 주제로 책을 쓰고 메신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놀이 말해로는 정리정돈을 즐겨서 정리정돈에 관한 주제로 쓴 책인 잡동사니 버리기를 출간해서 정리정돈의 메신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자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베스트셀러의 스토리를 누구나 가지고 있으므로 이제 당신도 책 쓰기를 시도해 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가는 독자가 원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스토리와 이미지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작가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독자들을 얼마나 자극을 받고 얼마나 공감하며 읽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글을 써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라고 하고 놀란 부시넬이 말했습니다. 지운 다리에서 일어나서 노트북에 하길 바랍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삶의 철학, 노하우를 당신 축에 언어와 문자로 써내리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의 특별한 이야기로 독자들에게 삶을 주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매우 고마워할 것입니다. 생각이 써오라서 쓰는 것이 아니라 쓰기 때문에 영감을 떠올라 쓰게 될 것입니다. 계획자이신 시간에 노트북 앞에 자판을 들여다보면 좋은 글감이 그 다음 내용을 읽고 또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제임스 패스턴의 다음 말처럼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또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쓰면 될 것입니다. 이 글을 쓰기 전에는 항상 내 앞에 맞아하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라고 상상하라. 그리고 그 사람의 자료를 쓰지 않도록 설명하라고 말입니다. 이 최고의 책 제목과 목차는 어떻게 정할까요? 제2보즈웰은 인간은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해 도서관을 절반 이상을 뒤진다고 했습니다. 이 보즈웰이 남긴 말을 생각하면
한 권의 책을 쓴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최고의 책 제목과 목차 정의기는 이 책 쓰기에서 중요한 과정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최고의 책 제목과 목차는 어떻게 정할까요? 지금은 인터넷 시대로 온라인 서점에서 경쟁 도서와 관련 도서의 제목과 목차를 얼마든지 출력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미 출간된 책 제목과 목차 참색을 통해서 모방이나 창조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경쟁 도서보다 더 나은 제목과 목차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서점이나 도서관을 뒤지는 것보다 몇십 배 더 수월하니까 이 시대의 작가들은 얼마나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는가요? 이 독일 경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좋은 이름을 가진 자는 인생의 반은 성공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인생의 반은 좋은 이름에서 이미 정해지듯이 책 제목을 잘 지으면 작가로서 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그러면 인생을 브랜딩하는 책 제목을 정하기 위해 얼마나 고민하고 노력하면 될까요? 윤영동 코치의 유튜브 책쓰기 마스터 학교 2강에서 제목을 잘 짓는 방법 10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끌어당기고 싶은 문고리와 같은 제목이냐는 것입니다. 이는 즉 책 제목을 보고 손으로 짚고 문을 열고 책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책 제목이 독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없으면 결국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책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로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직관형 제목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고리와 마찬가지로 제목이 직관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도미니크 오브라이언의 저서인 내가 섹시해지는 책처럼 스쳐지나가면서 보더라도 직관적이어야 기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내가 섹시하다는 표현이 SNS에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두 번, 세 번 생각하게 만드는 제목은 피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는 명확한 대상이 있는 제목인가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명확한 대상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누구에게나 이야기하는지 변명이 해야 합니다. 마흔에 읽어야 할 손자병이라든가 50세부터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는 제목처럼 대상자를 분명히 제목에 명시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넷째로 시대를 읽는 키워드가 있는 명사형 제목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시혜성이 있어서 독자가 책을 구매하게 만드는 제목이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블루오션이든가 88만원 세대처럼 시대의 흐름을 대변하는 상징어의 제목입니다. 다섯째로는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비유형 제목이냐는 것입니다. 출판사 입장에서는 기억하기 쉽고 강력한 책 제목을 정하는 데 거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많이 쓰는 방법이 시에서 차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나쁜 사마리아인이라든가 사다리 거두차기라든가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라는 제목처럼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비유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여섯째로는 반전이 있는 역사는 제목이냐는 것입니다. 이 제목을 보고 책 전체의 뉘앙스를 유추할 수 있어야 하지만 새로운 반전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을 만들지 않는 제약범이라는가 위헌받을 용기처럼 역사는 제목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문의 제목이냐는 것입니다. 예컨대 정의란 무엇인가 라든가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라든가 어떻게 나를 책으로 만드는가 등의 질문형 제목은 호기심을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의 궁금증을 단박에 풀어줄 것 같아 다들 좋아합니다. 이 여덟째로는 주어와 동사가 있는 문장형 제목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제목만 보더라도 독자들이 책 내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든가 나는 잘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든가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처럼 나는으로 바꾸는 것도 널리 쓰이는 주어형 제목입니다. 아홉 번째로 해결책이 있고 구체성이 있는 제목이냐는 것입니다. 이 책 잘 읽는 방법이라든가 막막할 때마다 꺼내 있는 면접책처럼 실용적인 정보라든가 유효한 조언,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게 만듭니다. 이 열 번째로 수치가 포함된 제목이냐는 것입니다. 제목에서 숫자로 정의한다면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등의 습관이라든가 1cm의 다이빙, 1g의 그 용기, 1.4kg의 우주처럼 정확한 숫자로 정리할 경우 구체적인 것을 기대하게 되기도 합니다. 책 제목은 최고의 마케팅 수단으로 책 제목이 좋으면 그 책의 판매 수명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는 바로 책 제목이 좋은 책입니다. 책을 펴보기 전에 제목만 보아도 이 책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고 독자들의 눈은 사로잡아 구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김난도의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추가 내지 1년이 또 되지 않은 별말부가 팔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제목에서처럼 청춘들에게 위로와 격려, 희망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목차 정하기입니다. 독자들이 책을 살 때 제일 먼저 책 제목을 보게 되어야 하지만 책 제목만 보고 책을 구매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목차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목차를 보면 작가가 무엇을 쓰고자 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작가는 쓰고자 하는 내용을 목차에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목차는 책 쓰기의 방향을 잡아주어서 겉격기로 세지 않고 쓰게 만듭니다. 그러면 세련된 목차는 어떻게 정할까요? 경쟁 도서 및 관련 도서의 목차를 꼼꼼히 살펴보고 모방 및 참조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엘 오스틴의 책 제목인 긍정의 힘에서 독서 관련 장 제목을 하나 만든다면 1장은 독서의 힘이라고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